원일이TV 124번째 이야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이 휘청거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때도 그렇게 굳건했는데 갑자기 왜 그럴까? 그건 부동산 후폭풍 때문이다. 분석은 이구동성으로 비슷합니다. 특히 서울 지역 지지율 하락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어제 리얼미터 조사 결과 좀 보겠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서울 지역에 44.4%를 기록을 했어요. 지난주보다 7.4%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서울 지역 지지율은 보통 평균 수준에서 움직이는데 이처럼 서울의 낙폭이 상대적으로 더 큰 건 이례적이랍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서울 지역 지지율이 지난주보다 7.2%포인트가 하락을 했어요. 31.7%를 기록했습니다. 좀 많이 떨어졌네요. 분명 원인이 있는 현상이라고 보는 겁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청주 집 처분 해프닝하고요. 정부의 22번째 부동산 강력 규제 대책 예고, 이게 악영향을 미쳤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요, 정치적으로 위기 상황입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섰죠. 부동산 문제 대통령이 진두지휘한다. 내용이 뭐냐? 종부세 대폭 강화한다. 이게 골자입니다. 꼭 나오는 당부의 말씀이 이어지죠. 당정청 협의를 통해서 국회가 적극 협조해달라. 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하니까. 이게 부동산 문제는 경제 문제인데 이제는 정치 현안이 돼버린 겁니다. 역대 정부에서 많이 봐왔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응이 어째 떨떠름합니다. 이제 민주당에서는 뭘 해도 백약이 무효라는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똘똘한 강남 한 채, 대통령 비서실장이 몸소 실천하고 온 국민한테 확인시켜놓고 한 중진 의원이 익명으로 언론 인터뷰를 했던데 이랬습니다. 대통령이 종부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처리해달라는 건데 정작 청와대 참모는 부동산 민심에 치명타를 가하는 코미디를 연출했다. 이 당의 불만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어쨌든 종부세를 대폭 올려서 서울 집값을 잡겠다. 청와대의 이 강력한 의지는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 시장 상황과 국민의 여론은 싸늘합니다. 큰 틀에서 보면 전 국민이 피해자다. 이런 불만이 주를 이루고 있어요. 강남 집값 잡겠다면서 21번에 달하는 부동산 대책을 쏟아냈다. 결과적으로 집값도 못 잡았고 전 국민의 부담만 키웠다. 이런 지적입니다. 2030 세대는 이제 집을 못 산다. 집값이 너무 올라서 내 집 마련이 불가능해졌다. 4050 세대는 이제 집을 못 옮긴다. 더 넓은 집, 더 좋은 곳으로 이사를 가야 할 세대인데 대출 규제 때문에 주거 이동의 사다리가 끊겼다. 6070 세대, 이제 은퇴를 하고 집 한 채 갖고 살아야 되는데 세금 폭탄에 죽을 맛이다. 은퇴를 전후한 세대한테 보유세 과속 인상, 이거 감당 불가다. 이런 얘기예요. 결국 투기를 잡아라. 특히 강남은 잡아야 한다. 수요를 억누르는 정책 일변도의 부작용이 온 국민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다. 이런 결론에 도달했다는 비판입니다. KB국민은행의 통계를 한번 보죠. 강남 11개 구의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게 2017년 5월이니까 그때가 평균 가격이 7억 3,347만 원입니다. 근데 지난달에 그 평균 매매 가격이 11억 1,273만 원이 됐어요. 51.7%가 올랐습니다. 강북은 어떤가? 14개 구의 아파트 값도 55.2%가 올랐습니다. 이건 통계니까 체감하는 집값 상승은 훨씬 더 클 겁니다. 인터넷 커뮤니티 한번 들어가 봤어요. 민심이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이렇습니다. 세금만 왕창 올라갈 뿐 서민이 집을 살 수 있게 돕는 방안은 없다. 집을 못 산 가붕개, 그러니까 가재, 붕어, 개구리. 이건 원래 조국 전 장관이 만들어낸 말인데 어쨌든 가재, 붕어, 개구리로 그 표시가 되는 보통 사람들, 다음 생애에나 집을 마련하라는 얘기냐, 이런 얘기입니다. 부동산 정책의 효과를 나타내는 지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KB국민은행이 집계한다는 전국 부동산 매매 가격 전망지수, 지난달에 118.0을 기록을 했습니다. 100이 기준점이래요. 숫자가 클수록 집값이 오를 거다 이렇게 전망하는 사람이 많다는 의미래요. 문재인 정부 출범 때인 2017년 5월에 99.6이었으니까 그때는 100 아래였습니다. 그때는 집값이 안 오를 거다, 오히려 떨어질 거다 이런 전망이 많았다는 뜻이에요. 그게 3년 만에 118.0이 됐으니까 3년 동안 실제 집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국민들이 심리적으로 얼마나 불안해졌는지 수치로 나타나는 겁니다.
아, 집 없으면 전세 살면 되지 이러면 것 같은데 전세 가격 전망 지수도 119.3이에요. 전세값 오르는 게 집값 오르는 것보다 더 클 거다. 국민은 이렇게 전망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전세살이가 불안해진 겁니다. 이건 더 이상 정부 대책 못 믿겠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집을 가진 사람들도 피해를 보긴 마찬가지입니다. 집값만 오르면 뭐 합니까? 집 한 채 가진 사람이 대다수일 텐데 공시가격 가파르게 올리고 종합부동산세를 올린다? 특히 1960년대생들부터 베이비 부머 세대 은퇴자들이 매년 90만 명씩 쏟아져 나오는 세대예요. 소득 절벽에 보유세 폭탄, 어디까지 견딜 수 있는 임계점일까요? 전 부동산 전문가도 아니고 세금 전문가도 아니지만 정부의 대책이라는 걸 이렇게 보고 있으면 도대체 국민이 어디까지 견디나 임계점을 시험하는 건가? 이런 막연한 느낌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신한은행이랑 연결된 우병탁 세무사라는 분이 있더군요. 서울 주요 아파트의 보유세를 모의 계산을 했습니다. 강남, 강북 관계없이 주요 아파트의 보유세가 최근 3년 사이에 크게 늘었다 이랬어요. 아니, 크게 늘었다 막연하게 그러시면 그건 모두 다 아는 내용이고 구체적으로 얼마가 늘었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성동구 하왕십리동의 텐츠힐이라는 아파트 전용 면적 84제곱미터의 그 보유세가 2017년 138만 원에서 올해는 255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84.8%가 올랐대요. 서초구 반포자이 145.9% 올랐고 송파구 잠실 헬스 아파트 150.9% 늘었습니다. 이게 집 한 채 갖고 있는 1주택자의 보유세 상승이에요. 이게 적으면 2배 가까이, 많으면 2배 반 정도 올랐군요. 재산이라고는 집 한 채뿐인 1주택자, 별다른 소득 없는 은퇴자 세대한테는 이거 고통스러운 겁니다. 청와대, 정부, 여당 여기서 더 올린다 그러니까 어떤 충격을 줄지는 충분히 짐작 가능한 거예요.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지사 연일 언론에 등장합니다. 집값 잡기 대책과 의지를 밝히고 있어요. 이재명 지사는 공직자는 부동산 자산을 전부 백지 신탁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박원순 시장은 역세권 땅을 사들여서 장기 임대주택을 지어서 공급을 늘리겠다 이런 대책을 새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 주택 공유제 개념의 일환이군요. 세금으로 주택을 사들이거나 많이 지어서 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한다. 글쎄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박원순, 이재명 두 지사님들처럼 평생 집이 없어도 넓은 관사에서 사시는 권력 가진 분들이 생각하는 내 집하고 보통 사람들이 그토록 갖고 싶어 하는 내 집하고는 정말 개념 자체가 다르다는 생각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내 집 마련이 불가능해졌다고 좌절하는 2030 세대, 좀 넓은 집으로 좀 좋은 곳으로 이사하고 싶다는 4050 세대, 은퇴 후 집 한 채 갖고 편안하게 살고 싶다는 6070 세대, 이들의 내 집 한 채 마련 꿈이 그토록 때려잡혀야 할 대상일까? 전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이겁니다. 선거로 뽑힌 지도자라면 물려받은 거 없는 보통 사람도 내 집 마련의 꿈을 키우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래야 할 것 같은데 집 살 생각은 꿈도 꾸지 마시고 평생 임대주택에서 월세 사세요. 어떻게 이 생각에서 못 벗어날까? 임대주택 공급해야죠. 그건 정부와 지자체가 할 일 맞습니다. 그런데 임대주택은 내 집을 마련하기 전에 필요한 사다리 아닙니까? 돈 없는 미혼의 청년들, 신혼부부들한테 안정적인 주거를 공급한다. 이게 임대주택이지. 평생 거기서만 살아라? 이건 정책의 최종 목표가 돼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전 그런 답답함을 느낍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대통령이 진두지휘하고 국토부 장관이 잘 작동하고 있다라는 부동산 규제 정책을 하나 더 내놓는다 그러고 지자체장들은 경쟁적으로 임대주택을 많이 짓겠다고 합니다. 그걸 법제화하는 작업은 국회에서 하죠. 그런데 국회에서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다주택자가 왜 이리 많은지 모르겠어요. 국회 국토위랑 기재위,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의원 중에 다주택자가 17명이더군요. 56명 중 17명이니까 30%가 다주택자입니다. 하긴 대통령 비서실장, 경제부총리, 기재부 1차관 모두 2주택 이상 보유자니까 꼭 국회의원들만 주목할 일은 아닙니다. 다주택 국회의원, 공직자 명단 이거 궁금하신 분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다주택자 현황이라는 그 항목을 클릭하시면 일목요연하게 집을 몇 채 갖고 있고 자산 가치는 얼마고 다 정리가 돼 있으니까 한번 들어가 보시면 됩니다. 문제는 다주택자가 많다보다는 한 채만 남기고 다 팔아라 그랬더니 똘똘한 강남 한 채 사수. 이게 더 현실적인 큰 문제이긴 합니다.
그런데요, 다 떠나서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론은 이래서는 집값 못 잡겠다. 내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거 하나는 분명히 말할 수 있다. 이 결론입니다. 정책이라는 게 취지와 목적이라는 게 있어야 하고 최종 목표 지향점이 명확해야 하는데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목표는 시장을 어떻게 유도하겠다가 아닙니다. 그냥 온 국민 고통 주기가 목표가 돼버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22번째 부동산 대책이라는 거, 종부세 강화가 골자라는 거죠. 이제 서울 시내 웬만한 아파트는 종부세 대상이 될 텐데 국세인 종부세로 도대체 얼마나 거칠까? 작년에 1조 8천억 원 거쳤다는데 올해부터는 3조 원 넘게 거친답니다. 종부세야 부자 증세니까 집 없는 보통 사람들한테야 박수 받을 수 있겠죠. 그런 정치적 계산을 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럼 그 종부세로 걷는 3조 원, 내는 사람들한테 고통 주는 데는 이만한 게 없다지만 그렇게 거둔 세금으로 보통 사람들의 주거 문제 해결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이건 또 별개의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전 국민 절반이 서울 수도권에 몰려 사는 시대입니다. 직장 때문에, 교육 때문에, 교통 때문에 살아야 하니까, 살 수밖에 없으니까 사는 거예요. 대다수인 보통 사람은 거기서 내 집 한 칸 마련이 꿈인 겁니다. 부동산 대책의 초점이 강남 때려잡기에 맞춰진 사이에 그 보통 사람들이 살아야 하고 사야 할 집값이 2배, 3배로 뛰어버렸어요. 전 세계의 주요 도시가 유동성 확대로 비슷한 흐름이었답니다. 다른 나라는 수요 공급 원칙에 따라서 이제 하락기에 접어들었대요. 유독 한국, 서울의 집값만 계속 오른다는 외신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그 와중에 눈에 띄는 보도자료가 있어서 하나 소개해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스스로 좌파라고 규정하고 있는 국회의원인데 6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을 억누르지 말고 주택 공급 정책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 주택 공급 사업을 죄악시할 게 아니라 임대사업자의 시장에 대한 순기능을 인정하자. 이런 주장을 내놨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골수 친노 친문이라는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도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이제는 정부가 진솔하게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해야 한다. 페북에 글을 이렇게 올렸더군요.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빠지는데 분명 잘못 가는 부동산 정책이 일조한다. 이거는 부인하지 못할 현실입니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너무 많은 사람이 너무 많이 자주 주물러 놔서 밀가루 반죽처럼 매번 모양이 바뀌는 것 같아요. 결국 돌고 돌아서 결론은 항상 세금으로 귀결이 됩니다. 전 국민을 고통스럽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면 세금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이 기본 전제부터 바꿔야 한다. 저는 이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아무도 듣지 않는다. 들으려 하지 않는다. 이미 답은 정해져 있다. 이게 문제죠. 다음 대선까지 대한민국의 전 국민은 세금 내면서 이 고통을 견딜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저도 죄송하지만 이걸 피할 길은 없어 보입니다. 원일이 TV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